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언택트 디저트 창업 온라인 디저트 카페 사장님 되는 법,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민경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젊은 창업 인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베이커리나 이제 디저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처음 가게를 시작했던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가게 위치가 여대 근처인데 디저트 가게라든지 베이커리가 하나 정도 있고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창업을 하고 한 8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한 4군데, 5군데 이상이 디저트나 베이커리가 생겼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전에 한 5, 6군데는 또 없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안에 또 카페가 엄청 많이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주변에 카페가 엄청 많잖아요. 뭐 거의 몇 미터 안 가서 카페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데,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로 뭐 주민들이 거의 사는 곳이라서 번화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카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카페들이 요즘에는 이제 커피나 음료만 파는 것이 아니라 베이커리나 디저트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어 커피도 중요하지만 디저트나 베이커리류의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일반 카페를 하는 것보다 디저트나 베이커리류를 경쟁력을 갖춰서 맛있는 것으로 같이 갖고 갈 때 좀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언택트 디저트 창업인데요. 저는 사실 이제 디저트를 하고 있진 않지만 베이커리를 하면서 같이 동반해서 뭐 브라운이라든지 스콘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케이크라든지 이런 걸 곁들여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카페라고 해서 뭐 저희가 커피를 따로 판매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가 운영했던 거하고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맡게 됐습니다. 어, 언택트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면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에 부정 접두사 on을 붙여서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상태라고 해요. 이제 언택트라는 건 이제 영어니까 사실 평소에는 쓰지 않다가 코로나가 이제 다가오면서 저희가 많이 쓰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잘 못하게 되고 늦은 시간에 뭐 식당이나 뭐 시설 출입도 어렵고, 그리고 심야에는 또 어디 모이는데 인원수 제한도 있고, 그래서 멀리서 보지 않더라도 우선은 내 삶과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는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코로나 장기화로 변화된 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또 달라지는데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리빙, 그리고 가구, 가전 등이 판매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을 뭐 외부에서 하거나 뭐 지인들 만나서 술 마시던 분들도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집을 어떻게 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뭐 요리를 해도 어떻게 해 먹고, 그런 고민들로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도 뭐 땡스타그램 이런 데를 보면 오늘 뭘 만들어 먹었고 청소를 했고, 평소에는 이제 그런 것들 올리지 않고 취미생활 위주로 올리던 사람들이 그런 거 올리는 걸 봐서는 확실히 그런 소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홈술족 확대. 홈술족이라는 거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평소에는 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부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했던 것들을 이제 심야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집에서 마신다든지, 그래서 집에서 안주나 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한 레시피가 없어도 간편하게 빠르게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밀키트,
판매가 지금 증가되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밀키트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은 딱히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밖에 가서 손쉽게 사 먹을 수 있고 아무래도 뭐 혼자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잖아요. 여행도 많이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해결해야 하고 뭐 먹으러 가려고 해도 이제 사람 많은 곳은 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의 사람들은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음식을 집에서 해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사서 집에서 해 먹는 걸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해외 여행이나 여행도 많이 못 가니까 보통 소소하게 뭐 캠핑 가시는 분들도 밀키트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밀키트의 판매도 엄청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아닌 곳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소비하던 것들을 집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렇다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차 또 변화하고 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어도 지금 뭐 점점 비대면으로 바뀌던 것들이 있는데요. 은행에서의 오프라인 축소. 예전에는 뭐 은행 볼 일이 있으면 다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창구에서 다 일을 보던 것들을 이제는 뭐 처음에 뭐 텔레뱅킹에서 시작을 해서 홈뱅킹 해서 웬만한 업무는 다 뭐 핸드폰으로 해결을 하고 뭐 저희가 뭐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뭐 그런 특이 사항이 있을 때만 또 은행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금 감원에 대한 뭐 기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사는 지역에 1층에 되게 큰 은행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365일 자동화 센터로 바뀌면서 은행이 없어졌어요. 근데 은행이 없어졌어도 사실 그게 크게 저는 또 불편함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1년에 뭐 몇 번 방문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몰이 많이 증가를 했다. 쇼핑거리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던 것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살 때만 해도 예전에는 쇼핑거리에 가서 옷을 사야 많은 걸 볼 수 있고 직접 봐야 되고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옷을 살 때도 코디가 되어 있는 옷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고 추천해 주는 거, 내 사이즈에 어떤 게 맞고 뭐 이런 것도 정말 자세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색감의 표현이라든지 내 모니터에서 보이는 색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소심하니까 가서 쇼핑을 하더라도 직원들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길게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온라인 쇼핑으로 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전보다 온라인 쇼핑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바뀐 게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서비스 증가. 바쁜 현대 시대에 이제 식료품을 마트에서 가서 사려면 사실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요새는 다 맞벌이를 하니까. 코로나 이전부터도 뭐 새벽에 음식이 배송되거나 그런 서비스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로나가 한참 좀 심해졌을 때는 새벽 배송도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모 대기업의 경우도 원래는 이제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고 해요, 회장님께서.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그런 배송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판매가 높아지면서 우리도 이제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셔서 저희한테 입점 제안을 처음에 그 쇼핑몰이 생기기 전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앞으로 좀 더 당일 배송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창업. 오늘 그 언택트 창업의 주제로는 사실 온라인 창업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창업의 장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비용 부분이에요. 임대료가 절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1층에
판매하는 곳이 있고 2층에 이제 제조 시설이 있어요. 1층은 거의 한 10평 정도 남짓하고 2층은 한 30평 정도 되는데 월세가 거의 면적이 이제 3배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월세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은 사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허가가 가능한 시설이라고 하면 오픈을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임대료, 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뭐 층수가 몇 층인지 사실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창업을 하면 임대료가 정말 많이 절감이 된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테이블도 놔야 되고 또 요즘에는 뭐 감각적인 공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개인 SNS에 사진 같은 걸 많이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를 정말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된다. 사실 온라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놓을 수 있기만 하고 깔끔하게 공간이 정돈만 되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제 뭐 인테리어가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모를까 그런 비용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오프라인에 비해서 절감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빵 같은 거 판매하게 되면 상주하는 사람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또 거기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좀 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손님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좀 더 유동적으로 쓸 수가 있고 뭐 일이 많을 때 뭐 사람 와서 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인건비가 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비해서 결과적으로는 초기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오픈하는 임대료 그리고 뭐 사실 임대료 부분에는 권리금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상권이 좋은 곳에 오픈하려면 또 권리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절감이 되고 인테리어, 인건비 이렇게 초기의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프라인은 저희가 이제 오픈한 그 매장 주변에 고객들이 주로 오시고 그리고 아무리 뭐 맛있는 곳이라고 해도 관광지가 아닌 이상은 멀리에서 사람들이 좀 찾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특별한 볼일이 있어서 오시거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이용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네, 단골이어도 이제 그런 분들만 계속 오시기 때문에 매출의 상한선이 좀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한 4년, 5년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쯤 매출이 이제 매해 이제 5년 차까지는 전년보다 나은 매출을 계속 달성을 했는데 5년 정도 됐을 때는 매출이 오히려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좀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좀 번화가가 아닌 이상은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은 좀 한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 판매에 대해 활성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뭐 도서상간지방 이길 배송이 된다고 하면 그 빵 같은 신선식품의 경우는 배송이 다 가능하니까 판매 지역을 훨씬 더 넓혀서 매출의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만드는 빵의 수량이 거의 한정돼 있는 편이에요. 날씨나 뭐 기상 뭐 아니면 뭐 계절을 탄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그렇다고 해서 만드는 게 비슷하다고 해서 또 비슷비슷하게 나가진 않거든요. 비가 오면은 매출이 좀 적거나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 또 매출이 떨어지고 또 너무 많이 더우면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면 좀 남는 재고들이 좀 많게 되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문을 넣으시면 그 주문하신 거를 바탕으로 재료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만들어서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재고가 사실 있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고객님들도 있는 재고를 이제 판매하는 것보다 빵이나 디저트라면 아, 우리가 주문했을 때 바로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게 고객님들한테도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재고도 없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리뷰를 사실 확인하기가 어렵죠. 방문하시는 고객님들께 빵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그냥 보통은 열에 한 8분은 아, 네,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 아, 이렇게 오늘은 맛이 없었다. 이런 게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단골이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는 매일 똑같이 만드는 거니까 루틴처럼 만드는 거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의 경우에는 사실 비대면 상태이기 때문에 상품에 문제가 있다. 근데 사실 정말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여기 빵을 너무 좋아하는데 애정을 갖고 그런 리뷰를 또 남겨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포장이 좀 뜯어져서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빵은 너무 맛있어요. 다음번에는 포장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좀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양면성이 있게 하겠죠. 리뷰라는 게 안 좋은 리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좀 더 나은 리뷰를 받기 위해서 생산자가 노력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창업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게 또 장점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은 판매를 하게 되면 대면 상태에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마냥 장사가 잘 될 수만은 없으니까 물량이 좀 적은 때에는 내가 좀 늦게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해도 되고 그렇게 일을 좀 유동적으로 일의 순서를 좀 장을 먼저 보고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산을 하고 나서 다른 일을 본다든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쓸 수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온라인 쇼핑 비중이 많은 층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온라인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율로 봤을 때 온라인이 60.7% 그리고 오프라인이 39.3% 정도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은 그냥 간단하게 차나 음식 간단하게 포장하는 거 그런 거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사지 사실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식재료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 한 7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소비 중에. 그리고 그 온라인 쇼핑 비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층들이 있는데요. 남성이라고 하면 20대에서 30대가 66%, 그리고 여성들은 20에서 30대가 68.7%, 그리고 자녀가 영유아기에 있는 분들은 또 66%, 그리고 1인 가구 66.8%. 이 중에서 또 중복되는 게 있는데 여성의 20, 30대, 그 남성의 20, 30대하고 자녀가 영유아기에 있는 분들은 거의 20대, 30대, 40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온라인 소비층은 20대, 30대, 40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그 스마트 스토어에 그 상품 카테고리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그 소비 패턴이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빵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대, 20에서 25세, 26, 30, 31, 35, 36, 40.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가 거의 지금 한 70% 정도에 해당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 온라인 사이트에서 빵을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 신문 기사에서 봤던 온라인 구매하는 연령대에 거의 맞게 나오고 있죠.
지금 디저트나 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은데 커피 하면 또 디저트나 빵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또 주로 드시는 분들이 또 20대, 40대, 그리고 소비층도 20대, 40대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온라인 디저트 베이커리 창업의 장점. 그럼 온라인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쇼핑의 비중이 많은 남성, 여성 20, 30대, 근데 40대까지 포함해서 이분들이 또 디저트 베이커리 구매도 많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 10년 전 너무 뭔가? 10년 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음식을 포장해서 그걸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식은 사와서 바로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있고 빵도 배송을 해 먹는다는 건 좀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빵도 사서 바로 먹을 만큼만 사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에서 오타가 있는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식품 구매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건데 온라인에서 이제 사람들이 식품을 사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품들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상승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빵이나 뭐 디저트 같은 것들도 보통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 3년 전만 해도 빵을 얼려 먹어도 되나? 뭐 식빵을 얼려 먹어도 되나? 베이글 얼려 먹어도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빵 얼려서 나중에 해동해 먹으면 뭐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라고 대부분 요즘에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보다는 온라인에서 뭐 디저트나 베이커리를 판매한다는 게 좀 더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더 장점은 오프라인에서는 뭐 저희는 거의 주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빵을 구매하러 오시기 때문에 나는 이 가게에 매일매일 오면 되니까 나는 오늘 1개, 내일 뭐 오늘 엄마랑 아빠랑 먹을 거 2개 이렇게만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은 한번 배송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빵은 상온에 우선 보관을 해도 되긴 하지만 날씨가 덥고 뭐 택배 하시는 그 상하차 할 때 차의 온도가 또 높기 때문에 아이스 박스에 넣어서 또 얼음팩까지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택배비가 사실 4,000원 정도 돼요.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되는 게.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내는 건 사실 4,000원 넘지만 택배비에서 그 이상을 또 부담시켜드리는 건 너무 커서 4,000원까지 받고 있는데 4,000원의 배송비를 지불하면서 빵을 구매하려면 좀 그것도 부담이 되죠. 그러면 빵 한 하나, 2개 가격이 배송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무료 배송 조건 4만 원 이렇게 맞춰놓으면 적어도 내가 그럼 4만 원치 사면 무료 배송이 되는구나 해서 빵을 또 조금씩 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빵을 더 많은 양을 판매가 가능하다. 1인당 구매량이 좀 많죠.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언택트 시대의 온라인 판매 장점 그리고 온라인 요즘의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베이글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베이글 전문점 시작할 때 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어떤 거를 선택하시더라도 사실 뭐 초기에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베이글 전문점을 창업하기로 했던 8년 전으로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메뉴 선택을 왜 베이글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게 오시는 손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들도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긴 한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베이글, 스콘 이런 식으로 좀 퍽퍽한 종류의 디저트, 간식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전문점이 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먹고 싶어서 빵집을 들어가도 사실 베이글이나 스콘 같은 경우는 식빵이나 아니면 뭐 단팥빵, 소보루빵 이런 것처럼 엄청 많이 만들어 놓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도 이제 없는 경우가 많고 오늘 다 팔렸거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맛이 없는 경우도 많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베이글이 너무 좋아서 주로 이제 땡땡 바게트 아니면 뭐 땡땡 도너츠 여기 가서 이제 많이 사 먹었었는데 창업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베이글 전문점은 왜 없을까? 나는 있으면 정말 잘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제 주변에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너는 베이글 전문점이 생기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냐라고 했더니 나는 베이글이 좋은데 맛있는 데가 없더라. 나는 있으면 정말 갈 것 같아. 라고 대부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에 좀 희망을 갖고 그래 내가 그러면 베이글 전문점을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시기에 맞춰서 일본 그때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디저트나 베이커리가 막 붐을 지금처럼 일던 때가 아니어서 개인 빵집이 그렇게 많던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훨씬 전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베이커리나 이런 게 다 옮겨져 와서 엄청 발전하던 때였어요. 근데 항상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유행이 간 뭐 한 1, 2년 된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이제 뭐 그렇게 유행을 맞추기엔 우리나라가 좀 늦다라던 시기였거든요. 거의 지금 10년 전? 뭐 그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베이글을 좀 찾아봤더니 일본에서는 1, 2년 전에 유행을 하고 베이글을 지금 베이글 전문점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지금쯤이면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빵이 뭐 지금은 엄청 다양하게 많은 종류들이 전문점이 생겼어요. 뭐 바게트도 있고 뭐 사워도우도 있고 뭐 크루아상도 있고 하지만 그 유행이라는 게 너무 빨리 와버리면 판매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쯤 바게트, 천연 발효빵 이런 것들이 인기가 크게 많진 않았어요. 근데 인기가 많더라도 이런 동네에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좀 달달하거나 그런 빵들을 드시던 분들은 빵이 너무 밍숭밍숭하고 딱딱하니까 좀 거부감이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했다가도 너무 좀 일찍 그런 것들을 들여오는 바람에 잘 안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일본에서 그 정도 됐다고 하니 나도 이제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그 시기가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베이글 전문점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았고 사실 지금은 엄청 많거든요. 그때는 인터넷 찾아봐도 사실 몇 곳이 안 됐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아졌는데 어쨌든 그때쯤 제가 시작을 한 게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메뉴는 베이글로 그때 결정을 하게 됐던 거예요. 먼저는 이제 제가 좋아해서 그리고 일본의 시장 상황을 보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이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행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게 이름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게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기억하기 쉬우면 좋지만 가게 이름 자체에 그런 아이덴티티나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게 이름은 물론 좀 심플해야겠죠. 좀 외우기 쉬운 이름이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창업하기 전에도 장기 배낭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그 여행할 때 인도에서 여행을 할 때 히피족을 봤어요. 히피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자유분방한 옷차림으로 자유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게 되게 좋게 보였지 뭐 히피의 어떤 나쁜 모습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여행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제가 이제 베이글 전문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빵을 엄청 잘 만드시는 경력이 한 30년 정도 되신 분들께 빵을 배우러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걸 조심스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베이글 전문점을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베이글만 파면 장사가 안 될 건데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30년 동안 빵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그 베이커리의 그 시장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실 거잖아요. 근데 전 또 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계획한 게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안 된다고 해도 어차피 답정너였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한 대로 하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글 전문점을 오픈을 하고 장사가 잘 됐어요. 네, 잘 됐어요. 첫 달부터 잘 됐고 보통은 뭐 오픈빨이라고 해서 오픈할 때만 잘 되고 나중에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저는 좀 운이 좋게도 문을 연 해에도 잘 됐고 그냥 매달 매달 잘 됐고 매년 그 전년도보다 매출이 계속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오픈했을 때는 사실 저의 그런 컨셉은 책에 쓴 것처럼 1년에 한 달을 문을 닫고 여행하는 컨셉으로 해서 일을 많이 하기보다 그래도 아예 쉼도 굉장히 중요해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여행 갔었는데 예, 어쨌든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나갔는데 예, 그래서 이제 히피라는 걸 이제 그 자유분방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30년 빵을 만드시던 분이 베이글은 안 되겠어라고 했지만 그래 나는 그렇게 빵 일을 오래 해본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냥 여행사 다니고 일반 뭐 사무직 같은 걸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오히려 30년 일한 사람보다 잘 모르니까 저는 도전하기가 되게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는 이렇게 좀 틀에 박힌 거 말고 자유분방하게 또 만들자.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자유분방하게 빵을 만드는 걸로 해서 가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이 가게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어요? 라고 하면 설명을 드려요. 좀 길지만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한 달 아예 문을 닫고 여행을 갈 때도 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주셨어요. 이번에 여행을 갔다 오면 얼마나 맛있는 베이글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 갔다 온 곳에서 영감을 받은 본 재료로 이제 뭐 베이글 만들거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스페인에 사는 친구 집에서 머물렀었는데 집 가운데 이제 정원에 레몬 트리가 굉장히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거기서 레몬을 따서 요리를 하고 식사하기 전에 올리브를 하나씩 입에 넣고 올리브를 사탕처럼 이렇게 계속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피타이저로 그렇게 먹는데 그걸 보고는 되게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빵에 접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게 스페니쉬 올리브라는 베이글이에요. 그래서 빵의 빵의 도우라고 하나요? 그 빵에는 그 레몬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빵 안쪽에는 블랙 올리브, 그리고 위에는 그린 올리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안쪽에 치즈도 채워져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메뉴판에 이렇게 해서 이 베이글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써놓고 그리고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 시애틀에서 이제 뉴욕에 여행을 갔을 때 어니언 베이글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 어니언 베이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는 그냥 양파 향이 조금 나고 양파가 들어있는 흔적이 좀 보이는 정도? 그래서 그냥 냄새만 맡고 그냥 이게 양파 베이글이구나, 어니언 베이글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욕에서 먹었던 거는 양파가 약간 칩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구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거는 또 다른 베이글하고 다르니까 뉴욕 어니언 칩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뉴욕 어니언치 베이글을 또 그런 스토리를 적어서 가게에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엄청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도 거의 뭐 매일매일 사 먹는 분이 몇 년 동안 매일매일 사 먹는 분이 계실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여행 갔을 때 이제 밤호박 밭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밤호박 스윗 펌킨 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도 시즌별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의 이름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재밌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가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그런 가게 이름이 된다고 하면 기억에 엄청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이글을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걸 어디서 배우셨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베이글을 뭐 이렇게 만들어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파세요라고 딱 클래스를 들은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베이글이라는 게 굉장히 뭐 인기가 많고 그렇진 않았기 때문에 뭐 베이글만 특성한 클래스가 막 많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막상 베이글 클래스를 들으러 갔어도 우리나라에 뭐 베이글 전문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먹어봤을 때 이게 엄청 맛있네라고 느껴지는 베이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처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결정했을 때 케이크 같은 걸 좀 배웠었는데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빵을 배웠는데 그게 되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앞으로 좀 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빵을 배웠고, 기본적으로 빵을 굉장히 잘 만드시는 분께 수업을 듣고 빵을 만들긴 했지만 그걸 이제 그대로 제가 베이글을 만든 건 아니고요.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한 2달 동안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베이글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뭐 만드는 방법도 좀 바꾸고, 만드는 모양도 좀 바꿔보고, 재료도 바꾸고, 뭐 숙성하는 시간도 바꿔보고, 뭐 레시피도 좀 바꿔보고 하면서 계속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나왔던 게 지금의 베이글인데, 사실 뭐 그때보다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의 베이글이 훨씬 더 완성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보다는 더 꾸준히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클래스라든지 수업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러면서 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씩 예전보단 많이 생기면서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제빵이나 이제 베이커리에 관심이 있을 때 배웠던 거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네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30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그 돈으로 처음에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베이글 말고 좀 다른 빵을 판매하시면 안 되냐고 많이 질문들을 주세요. 보통 동네 분들이다 보니까 또 연세가 많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동네가 그렇게 막 신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안 된다고 하죠. 저희는 이제 베이글 전문점이라서 식빵이나 그런 건 판매하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그걸 꾸준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들어야 되나? 내가 그럼 식빵도 판매를 해야 되나? 그럼 바게트도 판매를 해야 되나? 단팥빵 그것도 해야 되나? 소보로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베이글 전문점이면 베이글만 판매를 해야지 다른 걸 이렇게 손님들이 계속 원한다고 이것저것 팔게 되면 좀 저희가 이런 컨셉을 정한 거에 대한 메리트도 없고, 사실 제가 식빵이나 그런 걸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베이글을 만든 것만큼 시간을 더 써서 노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한 품목을 정해서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뭐 이런 전문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우선 그 기본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다른 종류는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도 이제 안 된다고 다른 건 판매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지나고 보면 그게 되게 잘한 일 같아요. 만약에 이것저것 판매를 했다고 하면 베이글 전문점이 그런 색이 좀 흐려져서 일부러 뭐 찾아오시거나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오프라인 가게를 하고 있지만 주 5일 근무를 하고 빨간 날은 무조건 쉬거든요. 그래서 금, 토, 빨간 날은 쉬는데, 그것도 이제 고객님들께서는 처음에 이해를 못 하셨어요. 빵집이 어떻게 토요일 날 쉬냐고. 그리고 저희는 오전 10시에 오픈을 해서 오후 8시까지만 근무를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를 많이 못해서.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땐 저는 가게를 혼자서 운영을 하고 만들고 뭐 계산하고 혼자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직원이 저희가 8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시간을 늘려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뭐 저희가 주말에 쉬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즐겁게 일을 하려면 쉬는 시간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원을 뽑을 때도
주말을 쉬고 뭐 평일에만 근무를 하고 뭐 근무 시간 이렇게 결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손님들도 처음에는 되게 불만을 토로하시죠. 왜 빵집인데 주말에 닫고 뭐 주말 토일 중에 하루만 더 열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게 저희가 정하고 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끼면 저희가 쉬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날에 와서 빵을 좀 많이 구매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 전날 뭐 금요일 이런 때는 빵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때 많이 팔려서.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품에 집중해서 뭐 좋은 제품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고객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맞춰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창업하면 진짜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보통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게 하면 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죠. 저한테 본인의 사업을 하니까 네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자기의 사업을 하면 오히려 문을 못 닫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쉬지 못하고. 내가 하루를 쉬면 직장에서는 내가 쉬는 날에도 돈이 나오지만 창업을 하면 내가 쉬는 날 돈은 까먹는 날이거든요. 월세는 그때도 나가고 직원 월급은 그때도 나가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으실 때 쉬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나중에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좀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면서 기분이 좋게 내가 좋은 컨디션에서 만든 음식이 더 맛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이니까 쉬는 것과 일하는 시간에 대한 그런 계획을 좀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빵을 많이 만들죠. 이제 일하는 인원도 많고 하니까. 근데 이 많은 빵이 다 팔리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가게를 해보니까 사실 빵집에 있는 빵은 완벽하게 진짜 0개까지 다 팔리기는 쉽지 않아요. 빵이 정말로 식빵 한 종류만 파는 데라고 하면 그 식빵밖에 없으니까 사갈 수 있겠지만 고객님들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나는 초코 맛을 좋아하고 뭐 치즈 맛을 좋아하고 뭐 이런 맛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팔릴 때도 있지만 늘 남는 빵은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는 빵들은 사실 요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푸드뱅크 뭐 이런 걸 통해서 빵을 기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좀 어려우신 분들께 기부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빵이 팔리는 거는 계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이라든지 갑자기 춥다든지 갑자기 덥다든지 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걸 되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사실 처음 1, 2년은 그게 더 힘들고 한 1, 2년 정도가 되면 이제 내일 날씨가 어떠니까 빵에 만드는 양을 좀 이 정도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장사가 좀 잘 되는 편이긴 하지만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만든 빵들이 전부 다 팔리지는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가게가 자리 잡는 데까지는 한 1, 2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스토어 오픈하시는 분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을 연 상태에서 그걸 한 5년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스토어를 열고 그 다음에 또 납품하는 업체 해썹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을 새로 오픈하신다고 하면 자리 잡는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자리 잡는 온라인의 경우는 좀 요새 광고나 마케팅 이런 쪽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또 그 기존에 고객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택배나 이런 걸 원하는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나 이런 거는 거의 돈을 쓰지 않고 운영해 온 거라서 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을 오픈하면서 매출이 확실히 오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 잡기까지의 시간이 참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 뭐 잘 될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한 1-2년 동안은 되게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 드리고 싶은 말은, 스트레스나 멘탈 관리가 잘 돼야 오랫동안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려도 본인이 너무 쉬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멘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몸에도 무리가 올 수 있고,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사업에 좀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되거나 힘들고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뭐 나만 취미를 갖는다든지 이외의 것들을 하시면서 좀 시간을 보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